콜로라도 레인저스 트레이드가 있었습니다. 요거는 조금은 뭐라고 해야 되죠? 약간 생각을 못했는데 이런 부분, 이런 느낌으로 트레이드가 풀릴 줄은 좀 생각을 못했는데, 예, 뭐 레인저스랑 그죠? 콜로라도 트레이드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기 보시듯이 이제 뭐 레인저스는 켈빈 더헨이랑 유소 페르시넨, 그리고 2025년 조건부 2라운드 B랑 또 하나 더 있는데 뭐 뒤에 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콜로라도는 라이언 린드그런, 지미 비지, 그리고 이제 행크 캠프 선수, 뭐 이제 이렇게 영입을 하는 트레이드가 있었네요. 뭐 이제 뭐 결국 이제 린드그런이랑 지미 비지가 결국은 뭐 메인 피스가 되게 되는 부분이다라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콜로라도 영입 자원은 이제 뭐 린드그런 선수, 그죠? 를 일단 영입을 했고 지미 비지까지 데려가는 그림이네요. 이제 캡 50%를 이제 이 레인저스가 올해 부담을 해줍니다. 물론 이제 계약이 1년 남았기 때문에, 뭐 이제 레인저스 입장에서도 그렇게 큰 부담은 없었을 것 같아요. 1년 부담. 한 200 몇십만, 225만 달러였나? 어쨌든, 그 정도 수준이었는데, 캡의 50%만 가져옵니다. 콜로라도는. 이제 그 부분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린드그라운 선수 같은 경우에는 27살의 레프트 핸드 디펜스맨, 183에 88kg이기 때문에 체격 조건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수비치고는. 2016년 2라운드 지명권으로 이제 보스턴에서 지명이 됐던 이제 선수였었고요. 2024-25 시즌, 올 시즌은 많이 좀 부진합니다. 좀 이제 예년에 그런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못하는 그런 이제 상황이 나오고 있고, 54경기에서 2골 17어시스트 불과한 경기력이 좋지 않은, 상당히 좋지 않은 이런 이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수비 지역에서 상당히 침착한 플레이가 돋보이는 자원이에요. 이제 어쨌든 이제 수비형 수비수로서의 어떻게 보면은 이제 또 중요한 부분이 이런 이제 판단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은 또 이제 좀 침착하게 이제 이 플레이를 이어나가는 부분, 이런 부분도 이제 또 상당히 중요한 이제 요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은데, 굉장히 침착한 모습을 일단은 많이 보여주는 자원입니다. 수비 지역에서 그렇게 크게 당황하지 않고 이런 부분에서 이제 장점이 있는 선수고, 퍼운반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꽤 재빠르게 가능한 자원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어떻게 보면 리그 특급 수준으로는 하지 못하는데,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수준 이상으로는 이제 이 부분도 이제 충족해 줄 수 있는 자원이고요. 전반적인 경기력에서 사실 이 선수가 그렇게 크게 약점이 많은 편은 아니에요. 뭐 이제 피지컬도 그렇게 피하는 편이 아니고, 스틱 체킹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나쁘지 않은 데다가 수비 판단력도 괜찮고, 그리고 이제 조금 공격적으로 나가는 수비에 대한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수비에서 조금 더 부담이 들어가는 상황에서도 이제 좀 무난하게 활약이 가능하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사실 린드그런 선수 같은 경우에는 좀 경기력 보완 자원으로서 굉장히 이상적인 이제 그런 자원이다라고 이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공격형 수비에 이런 좀 보완적인 역할을 해주는 그런 자원이라든가, 아니면 비단 공격형이 아니다라고 할지라도 이제 조금 결점들이 이제 좀 큰 그런 자원들이 있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자원들을 이제 좀 파트너로 딱 넣으면은 또 그런 역할까지도 좀 챙겨줄 수가 있는 이제 그런 자원이다라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수비형 수비수로서 조금 아쉬운 점은 역시나 사이즈가 좀 작다는 점이죠. 이제 사이즈가 좀 작은 부분에서는 결국은 아무리 이제 피지컬 플레이를 좀 피하지 않고 이런 그림에서의 강점은 있지만은, 결국 이제 또 이제 힘으로 큰 애들이 밀고 들어오면은 이제 좀 이제 어려운 그림을 느낀다라든가, 그리고 이제 그런 그림에선 좀 단점이 있는 선수다라고 이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경기력 보완 자원으로서 상당히 이상적인 부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기력에서 특질적인 장점이 그렇게 없는 선수다라는 부분을 또 이제 염두에 두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수 측을 결국 이제 지속적으로 보강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콜로라도도 결국 이제 란타넨 선수를 트레이드 했을 때 이야기가 나왔던 게 뭐, GM이 이제 어떤 이야기를 썼냐면, 지금 우리 콜로라도가 우승하기에는 팀 뎁스가 충분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제 그 부분에서 이제 바라보시면은 계속 어떻게 보면 선수층을 이렇게 더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뎁스를 더할 수 있는 그런 딜들을 지금 이제 콜로라도가 계속 하고 있고, 이번에도 결국은 이제 그렇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린드그람 선수가 어쨌든 톱4 이상 역할을 해줄 수도 있는 이제 그런 자원인데, 사실은 1라인 뭐 켈머카 파트너로 들어갈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죠. 왜냐면 이제 이 더번 테이브스라는 자원이 있으니까 그 자리를 이제 굳이 내주지는 않을 것 같은데, 뭐 혹시나 이제 더번 테이브스가 좀 부진하면은 뭐 린드그런을 그 자리에 넣고 써봐도 이제 뭐 테스트를 해볼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린드그런은 애덤 폭스 선수랑도 상당히 좋은 경기력을 함께 펼쳐왔었던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뭐 좀 특이하게 간다라고 하면은 켈머카의 파트너로서도 한번 기용을 해봄직한 그런 자원이라고 바라보실 수 있는데, 어쨌든 탑4 그 이상의 역할도 기대 가능한 자원이다라고 이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지미 비지 선수도 사실은 3, 4라인 수준에서 좀 뜬금포 득점이라든가 이런 게 좀 있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유사한 성향의 선수라고 하면 라이언 도너토 선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좀 4부 라인에서 갑자기 이제 좀 뜬금없이 득점 빵빵 터뜨리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지미 비지도 사실 그런 역할을 기대할 수가 있기 때문에 4라인에서 비지가 또 가끔씩 이렇게 한 방씩 해주는 그런 모습도 기대를 하실 수는 있는 부분이에요. 콜로라도가 어쨌든 추구하는 모습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선수층을 이제 더한다라는 부분이고, 린드그런이 어쨌든 수비 2라인에서 그리고 이제 지미 비지가 공격 3, 4라인에서 이렇게 활약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또 이제 그동안 부족했었던 이런 뎁스적인 측면을 조금이라도 더 더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론은 이제 선수층 강화에 좀 적합한 영입이고, 이제 그러한 이제 이 선수층을 이번에 진짜 화끈하게 한번 강화해보자라는 그 기치 아래서 계속 움직이고 있다라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립니다. 잔여 시즌에서 지금 이제 남아있는 시즌에서 좀 가능성이 있는 조합이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테이브스 머카 1라인 뭐 이거는 깨지 않겠죠. 수비진에서 린드그런이랑 맨슨이 아마 이제 좀 맨슨 복귀하면은 린드그런 맨슨이 2라인 조합이 될 가능성이 조금 더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라르를 3라인으로 이제 내리면서 말린스키랑 이렇게 조합을 짜는 요게 좀 가능성이 좀 커 보이기는 할 것 같거든요. 실제로 이제 지라르 말린스키 조합 자체가 올해 시즌 정말 이제 빠른 템포, 그리고 이제 둘 다 이제 퍼군만도 빠르고 이제 정말 템포를 올려줄 수 있는 느낌의 경기력을 잘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실제로 지라르 말린스키가 올라왔을 때 콜로라도는 11골을 득점하는 과정에서 5실점밖에 안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속도를 올릴 수 있는 느낌의 업템포 하키가 가능하다라는 점도 지라르를 3라인으로 내릴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두 선수가 굉장히 빨라요. 가속적인 경기력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은 지라르가 52회, 32km 이상 가속, 12%, 그리고 이제 말린스키가 이제 68을 했기 때문에 상위 6%니까 이런 부분에서 템포를 올려줄 수 있는 느낌의 하키를 지라르와 말린스키가 다 잘 해줄 수 있다. 이런 측면을 바라보셔도 지라르를 결국 이제 좀 내릴 가능성이 좀 더 크지 않는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라르 이야기가 나왔는데 결국 사실 3명 중에 누구를 선택할 건지 좀 궁금하기는 해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이제 테이브스랑 머카는 당연히 그냥 유지가 되는 그림이고, 지라르, 맨슨, 린드그런 중에 3명 중에 2명을 결국 선택을 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또 이제 너무 많은 돈을 이 린드그런을 만약에 재계약을 할 수도 있고 뭐 린드그런도 재계약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솔직히. 네, 일단 이제 이 3명 중에 누구를 선택을 하느냐 일단 지켜보셔야 되는데, 지라르가 26, 27 시즌까지, 그리고 맨슨이 25, 26 시즌까지, 그리고 린드그런이 올 시즌 계약이 끝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뭐 이번에 영입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애지간히 못하지 않는 이상은 린드그런은 재계약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은 결국 맨슨이냐 지라르에서 누구를 선택을 하느냐를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요즘에 지라르 맨슨 조합이 경기력이 생각만큼 좋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도 17득점 하는 동안 23실점을 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16득점 하는 동안 26실점을 했기 때문에 지금 점점 이제 어떻게 보면 둘이 같이 있을 때 이런 좀 임팩트가 점점 적어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이 조합을 결국은 장기적으로 진짜 컵을 들기에 좀 적합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아까 이제 라인업에서 이 예상 이제 수비진에서도 보셨겠지만 결국 이제 지라르를 좀 내보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라르를 내리거나 아니면 이제 지라르랑 지라르를 뭐 트레이드 할 수도 있겠죠. 지라르 트레이드를 하면서 그리고 이제 2라인으로서 린드그런 선수가 좀 장기적으로 자리가 잡을 가능성이 좀 농후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입니다. 왜 맨슨을 지킬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피지컬 플레이, 그리고 이제 사이즈, 굉장히 강력한 포인트 슛이라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또 이런 강점들을 어떻게 보면 린드그런이랑 지라르가 보여줄 수 없는 이런 강점들을 또 보여줄 수 있는 자원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맨슨은 좀 지키는 느낌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제 그래서 어쨌든 맨슨을 지키면서 이제 요 왼쪽 자리에 누가 되느냐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린드그런이 지라르보다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고 이제 보고 있는 부분이죠. 지라르가 사실은 굉장히 빠르고 화려하게 공격 기여를 해줄 수 있는 자원이긴 하지만 수비 판단, 그리고 이제 피지컬에 굉장히 요즘에 더 노출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결론은 이제 좀 움직일 거라고 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지라르를 장기적으로는 이제 좀 미래 플랜에 넣지 않을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실제로 뭐 지라르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이제 좀 트레이드 설이 있었던 자원이고 하니까요. 이제 그렇게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지라르의 이러한 약점은 플레이오프 때 더더욱 크게 부각이 되는 이런 측면이 있거든요. 실제로 플레이오프에서도 정말 중요한 실점이라든가 하면 안 되는 실점에 정말 지라르가 많이 또 관여가 되는 그런 그림까지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좀 지라르를 대체할 자원으로 이제 린드그런을 선택을 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린드그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물론 이제 지라르 정도로 완벽하게 공격 전개를 해내진 못하지만 그래도 퍼군반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크게 나쁘지 않고요.
그리고 이제 지라르보다 조금 더 나은 체격적인 부분, 그리고 이제 피지컬 플레이에 아주 능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선수가 이제 진짜 적극적으로 이렇게 몸을 던지면서 막 이제 이 히트로 자르려고 한다라는 그런 그림들은 사실은 많이 만들어내는 자원입니다. 이제 그런 그림을 생각을 해보셔도 조금 더 활용될 만한 여지가 넓은 선수라고 보셔야 되겠죠. 이 린드그런이 둘 다 슈팅 블로킹적인 부분은 그렇게 나쁘지가 않아요. 이제 그 부분은 어쨌든 좀 동률이라고 보는 부분인데 다른 부분에서 조금 더 수비적으로 조금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린드그런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만약에 이번에 진짜 콜로라도에서 이런 기회를 줬는데도 린드그런은 정말 레인저스에서처럼 계속 정신을 못 차리잖아요. 그러면 그냥 내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냥. 근데 2라운드를 내줬기 때문에 그냥 내보낼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고 보는데, 근데 이제 진짜 레인저스에서처럼 올해 레인저스처럼 경기력이 너무 안 좋으면은 또 좀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린드그런을 이번 영입을 했으니까 좀 재계약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인데, 큰 폭으로 부진했다라는 건 나중에 레인저스 내용을 할 때 이제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린드그런을 영입을 한 거는 장체적으로 이제 지라를 좀 대체를 하려고 하는 부분이 좀 더 크지 않나라고 바라보는 부분이고요. 지라를 또 이제 트레이드 카드로 활용을 해가지고 이 진짜 이제 이야기 많이 나오는, 지금 콜로라도 결국 이제 미트리스테트가 또 올해 부진하기 때문에 이 2라인 센터 영입이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뭐 미틀스탯 플러스 지라를 의뢰해가지고 정말 확실한 2라인 자원도 영입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이제 이런 그림을 생각을 해보셔도 제 생각에는 지라를 좀 매물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올해 당장 팔지는 않겠죠. 올해 당장 팔 가능성은 또 그렇게 크지는 않을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뭐 당장 팔 수도 있고요. 이제 그런 과정에서 어쨌든 지라를 조금 그죠? 움직이는 이제 그런 선택을 할 것 같다라고 바라보는 부분입니다. 레인저스 영입 자원을 보시면 유소 페르시렌 선수랑 켈빈 더행, 그리고 조건부 2라운드, 4라운드 지명권인데, 일단 어쨌든 2라운드에서 뽑은 뭐 보스턴이 뽑은 자원인데, 어쨌든 뭐 2라운드 자원을 뭐 2라운드 한 장을 가져오는 과정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더 받아오는 그런 부분이 있기는 했었네요. 조건부 지명권 2개는 이제 둘 중에 더 나은 픽을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보니까 콜로라도가 2라운드 지명권이 좀 여러 장 있는, 2라운드, 4라운드 지명권이 좀 여러 장 있는 그런 느낌인데, 이제 더 나은 순위를 받아오는 이제 그 부분이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은 뭐 어디까지 달성했을 때 이게 1라운드로 바뀌는 뭐 그런 느낌의 조건부 지명권은 아닙니다. 어쨌든 2라운드, 4라운드 한 장씩은 챙겨오는 지명권이다라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페르시는 콜로라도 때 했죠, 그죠? 사이즈 조건 괜찮고 투웨이 경기, 그리고 이제 윙까지 소화할 수 있는 유연성도 있고 득점력이 있는데 꾸준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제 좀 명과 암이 좀 확실하게 갈리는 자원이에요. 실제로 이제 이 콜로라도도 조금 기대를 하고 영입을 했는데 잘 못했죠, 그죠? 이제 그런 그림이기 때문에 별 부담은 없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레인저스의 트레이드 목적은 최근 부진으로 재계약 의사가 없어진 자원을 좀 빠르게 트레이드를 했다라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린드그런 아까도 보셨겠지만 계약이 1년 남았습니다. 올 시즌 끝나면 계약이 만료가 되는데, 레인저스가 올해 너무 부진하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재계약을 안 한 쪽으로 갈피를 잡았고, 그 과정에서 결국은 트레이드로 내보내자. 왜냐면 뭐 결국 이제 재계약 안 할 거면 아무것도 못 받고 지금 이제 넘기느니, 그죠? 아무것도 못 받고 그냥 FA로 내보내느니 그냥 그죠? 2라운드 지명권, 4라운드 지명권 이렇게라도 받아오면서 트레이드를 하는 이 과정이라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켈빈 더행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올 시즌을 끝으로 이제 계약이 만료가 되는 자원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켈빈 더행은 한 3라인 수준에서는 또 이제 괜찮은 수비적인 부분은 항상 이런 느낌의, 그죠? 뭐 이언 콜이라든가 뭐 그런 느낌의 선수들이 좀 보통 각광을 받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영입이 됐다라고 보기 때문에 뭐 켈빈 더행도 제가 봤을 때 장기적으로 레인저스에 남을 가능성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정말 이제 뭐 몇 년 더 재계약을 한다라든가 비싼 금액에 이제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재계약 의사가, 팀 입장에서 재계약 의사가 없어진 자원을 빠르게 뭔가 트레이드를 하면서 이 자원을 받아오자, 이제 그쪽으로 갈피를 잡았다라고 바라보는 게 맞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올해 이미지는 결국 이제 폭스랑 굉장히 좋은 조합이었죠. 린드그런 선수가 이제 폭스의 이제 왼쪽 수비수 파트너로서 나오게 되면서 굉장히 좋은 조합을 보여줬었는데, 올해 이제 그게 이 힘이 이 폭스 린드그런 매직이 올해 좀 많이 떨어졌었어요. 그러니까 최근 3시즌 기준으로 이제 수비 조합 중에서 가장 많은 이제 득실 순으로 이렇게 순위를 내보면은 린드그런 폭스 조합이 어떻게 보면 단연 1위였었거든요. 22-23 시즌 같은 경우에는 44득점 만드는 동안 26실점밖에 안 하면서 플러스 18, 팀 내 1위였었고,
그리고 이제 23, 24 시즌 같은 경우는 40골 만들면서 26실점 플러스 14였는데 올해 같은 경우 26득점 만드는 동안에 27실점이나 했습니다. 이제 이런 과정에서 이제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이거 이제 4위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게 4위인 게 그냥 좋아 보이기는 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여러 조합들이 나오고 그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고정적으로 돌아가는 조합들을 좀 한정을 시켜보면은 사실 이게 그렇게 좋은 수치는 아니다라고 바라보시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린드그런 폭스 조합이 좀 경기력이 애매해지고 하는 그림도 하나의 이 선수를 보낸 하나의 이유가 되게 되는 그림이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요즘에 보시면 올해 레인저스에서 경기력을 바라보시면 수비 지역에서 실책이라든가 판단 실수 이런 게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어요. 린드그런이 이제 그러한 과정에서 정말 막 수비 하는 과정에서 왜 이제 좀 접촉이 되게 되면서 이렇게 골리 쪽으로 이제 우리 공격수가 이제 상대방 공격수가 이렇게 가는 그런 뭐 상황들도 나오잖아요. 이 공격수들이 네트 앞쪽으로 들어가는 그런 과정에서. 근데 뭐 린드그런이 그런 과정에서 이제 우리 편 골리 쪽으로 이제 막 선수를 밀어버린다라든가 뭐 이런 느낌의 이상한 좀 판단까지도 나오는 그런 장면들이 올해만 해도 제가 알기로는 진짜 한 3-4번 이상은 나왔거든요. 근데 그렇게 이제 접촉을 시켜버리면 공격수랑 이제 골리 접촉이 돼가지고 골리들이 부상을 당하고 그런 상황이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사실 이제 수비수들이 이제 그런 부분에서 또 어떻게 보면은 좀 방파제 역할도 해줘야 되는데 그런 모습도 잘 못하고 수비 지역에서 실책이라든가 판단 미스라든가 이런 것도 상당히 늘어나는 그림이기 때문에 수비형 수비수가 수비 지역에서 이렇게 많이 정말 약점이 노출이 되고 문제점이 노출이 되는 그런 상황까지도 생각을 해보면은 레인저스는 조금 한계를 본 게 아닌가 이제는. 그러니까 이제 27살이거든요. 27, 28 이렇게 딱 들어가는 과정인데 좀 지금 우리 스쿼드에서는 린드그런이 좀 한계를 보여주는 것 같다라고 판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부분을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캡을 50% 부담하기는 하는데 올 시즌 끝으로 계약이 끝나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부담이 되는 상황은 아니고요. 켈빈 더헨도 이제 80만 캡이 이제 80만 점밖에 안 잡히는 상황이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보셔도 팀적으로 캡적인 부분에서도 이제 부담이 많이 되는 부분입니다. 왜냐면 이제 결국은 이제 내년 시즌 지나가면은 린드그런 선수의 450만 달러에 육박하는 캡이 완전히 없어지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캡을 좀 비우고자 하는 그런 목적도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레인저스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제 캡이 1430만 달러가 남아 있는데 내년에 이제 이 NHL 캡이 좀 큰 폭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750만 달러가 올라갑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내년 기준으로 따지면 거의 한 2천만 달러 이상 지금 캡 공간이 남아 있는데 내년에 이제 조금 돈이 들만한 자원들이 지금 바라보시면은 밀러, 키앤드레 밀러, 그죠? 그리고 이제 큘리, 바카나인 이 정도인데 사실 큘리 같은 경우에도 RFA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돈이 들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고요. 바카나인도 마찬가지로 크게 돈이 들지 않는데 뭐 키앤드레 밀러가 조금 올라가면은 예를 한 7, 800 정도? 키앤드레 밀러도 올해 좀 부진하기 때문에 정말 막 900 이상 이렇게까지는 안 갈 것 같거든요. 그렇게 되면 한 700에서 800 정도로 올라간다라고 봤을 때는 지금 키앤드레가 한 440 뭐 그 정도 아닙니까? 뭐 넉넉 잡고 한 2배 정도 올라간다라고 봐도 지금 바라보시면 그런 부분을 계산을 해도 캡 공간이 제가 봤을 때 한 1500 정도는 남아 있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레인저스 상황 자체가 트레이드, 윌 버건 선수 트레이드 해왔죠. 그죠? 그리고 이제 브레이든 슈나이더 선수를 데리고 있었기 때문에 라이트핸드 수비 자원은 충분한 상황이에요. 에던 폭스, 윌 버건, 브레이드 슈나이더 1, 2, 3라인 그냥 딱딱딱 박아버리면 되거든요. 그 과정에서 결국은 레프트핸드 영입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탑 4급의 레프트핸드. 근데 내년에 괜찮은 레프트핸드 자원들이 좀 나옵니다. 잭 치크런 같은 경우에도 물론 이제 이 캡스가 재계약을 할 가능성이 더 높기는 하지만 근데 치크런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공격적으로 좀 힘을 많이 쓸 수 있는 자원이기 때문에 굳이 치크런을 노릴 것 같지는 않고요. 프로로프라든가 가브리코프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노릴 수가 있고 물론 이제 둘 다 남을 수도 있어요. 둘 다 좀 남을 수도 있는데 만약에 어떻게 보면 가능성의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죠? 가능성의 이야기라서 만약에 프로로프라든가 가브리코프가 FA 시장에 뛰어나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레인저스가 뭐 마켓적으로도 괜찮고 그죠? 그리고 이제 프로로프 가브리코프 같은 경우에는 이 팀 내에 또 뭐 파나린 같은 선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선수들을 이 생각을 해봐도 또 가브리코프는 예전에 스카 시절에 또 파나리랑 팀 동료였던 적도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좀 뭐 가브리코프라든가 프로로프에 배팅을 할 그런 상황이 나올 수도 있고 제가 봤을 땐 가브리코프가 제일 베스트지만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결국 이제 뭐 폭스, 가브리코프 그 다음에 뭐 윌 보건에다가
예, 그다음 키앤드레 밀러. 이렇게 되면 또 이제 경쟁력 있는 또 수비진이 또 구축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가 있지 않습니까? 한 시즌 만에. 그런 그림을 좀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바라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이 선수들이 한 번 더 말씀드리면 FA 시장에 안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그런 이제 근데 나올 가능성도 역시나 있는 자원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때 결국은 좀 한번 크게 또 배팅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벌써 마련이 됐죠. 레인저스가. 예, 그래서 결국은 좀 한계가 있었던 이런 자원들을 좀 이제 앞으로 좀 더 미래를 바라보면서 또 캡 공간도 확보를 하고 이제 그 과정에서 조금 더 이제 팀을 더 정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다라고 바라보시면 좋기 때문에 레인저스는 이런 부분에서 좀 맡은 바, 노림수가 있지 않았나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이제 두 팀이 뭔가 이제 다 소득은 있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어쨌든 레인저스는 또 픽을 또 2장이나 챙겼다라는 측면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양측 모두 이제 큰 손해는 없지 않을까라고 바라보는데 이번 트레이드 또 승자가 어디가 되게 될지 또 최종적으로 웃는 이런 팀은 어디가 되게 될지를 또 앞으로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